최근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서울 압구정의 한 아파트가 80억 원에 팔리고 성수동에 세련된 통유리창 너머 고급 주택은 100억 원을 훌쩍 넘겨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00년을 모아도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구름 위의 가격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냉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았던 재벌 2세나 평생의 운을 다 써버린 소수일 뿐이야. 하지만 만약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부자들의 세계, 그들이 불을 쌓아온 비밀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가장 차갑고도 정교한 숫자인 KB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그 부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시죠.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동산을 제외한 순수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보유한 이들이 대한민국에 무려 47만 6천 명에 달합니다. 2024년 46만 1천 명에서 불과 1년 만에 약 1만 5천 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47만 6천 명. 이 숫자가 피부로 와닿으시나요? 인구 40만 명이 넘는 도시, 예를 들어 전주시나 포항시의 모든 시민이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 중 누군가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규모의 부를 소유한 이 비밀스러운 도시의 일원일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의 규모입니다. 과연 얼마일 것 같습니까? 바로 3,166조 원입니다. 국가 예산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이 천문학적인 자산이 단 47만 6천 명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은 경이로움을 넘어 일종의 경외감마저 들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대한민국부의 지각판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경기 침체를 말하고 누군가는 삶의 팍팍함을 호소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부의 성차의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소리 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조금은 섬뜩하기까지 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도 부의 양극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부자를 자산 규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금융자산 10억에서 100억 사이의 자산가, 100억에서 300억 사이의 고자산가, 그리고 300억 원을 훌쩍 넘는 초고자산가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셋 중에 지난 1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그룹은 어디였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가장 비중이 큰 10억에서 100억 사이의 일반적인 자산가 그룹일 것 같지만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최상위 포식자인 초고자산가 그룹의 증가 속도가 다른 그룹을 압도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초부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속도로 더 큰 부자가 되는 이른바 마태 효과가 대한민국부의 정점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도대체 누가 저 수백억짜리 아파트를 거침없이 사들이는 걸까요?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가 존재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소리 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보이지 않는 부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한국부의 지각판을 흔들며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부를 거머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성을 쌓았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2026년을 목전에 둔 지금 그들의 돈은 과연 어디를 향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을까요? 여전히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에 안주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대답을 들으시면
등 뒤가 서늘해질지도 모릅니다. 부의 게임은 이미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자들은 과거의 성공 공식을 미련 없이 버리고 전혀 다른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강남 아파트 한 채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신화, 그 견고했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2025년 한국 부자의 총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비중은 54.8%로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60%에서 70%를 웃돌던 절대적인 위상이 이제는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뒤에는 두 가지 강력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이라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제 세금을 넘어 가히 폭탄이라 불릴 수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무분별한 부의 증식을 사실상 차단하면서 문어발식 투자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둘째는 더욱 섬뜩한 이유, 바로 부동산 PEF라는 시한폭탄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식으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빌린 거대한 자금들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이 실패하며 건설사와 금융사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부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이 폭탄의 초침 소리를 듣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성벽에서 빠져나온 이 똑똑한 돈들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금고 속에 잠자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은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습니다. 그저 시대의 공기를 마시며 더 유망한 곳,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곳으로 끊임없이 맥박치며 옮겨갈 뿐입니다. 보고서는 부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향후 1년, 그리고 3년에서 5년 뒤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처는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단기와 중장기 모두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협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기 유망 투자처로 주식을 꼽은 비율이 55.0%, 중장기 역시 19.8%에 달합니다. 이는 부동산, 금, 가상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나 투기적 열풍이 아닙니다. 부의 흐름이 부동산이라는 폐쇄적인 저수지에서 주식과 금융자산이라는 드넓고 역동적인 바다로 옮겨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과거의 부자들이 강남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보며 안도했다면 이제 신흥 부자들은 엔비디아나 삼성전자의 주주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소유보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과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최상위 자산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목적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거대한 부의 퍼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 즉 그들이 이 거대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최초의 종자돈, 그 부의 씨앗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흔히 냉소적으로 말하듯 대한민국은 오직 부모의 배경으로 결정되는 금수저들의 천국일까요? 아니면 피땀 흘려 일군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설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진실은 한국 사회가 가진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비춥니다. 솔직히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단어는 상속일 것입니다. 결국 금수저는 못 이겨 라는 말은 어쩌면 한국 사회의 냉정한 단면을 관통하는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과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형 부자 비율은 74.1%에 달해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데이터는 이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충격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부자들에게 부의 원천을 물려받았냐고 물었을 때 상속 및 증여는 16.5%로 단 4위에 그쳤습니다.
압도적인 1위는 34.5%를 기록한 사업 소득이었습니다. 이어 부동산 투자 22.9%와 금융 투자 20.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통적인 부의 대물림 공식이 깨지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부를 일구는 자수성가형, 부자의 약진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상속이 비옥한 땅을 물려받는 행운이라면 사업소득은 그 척박한 땅 위에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창조적 파괴와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물려받은 자와 스스로 일구는 자가 공존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부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사업과 투자로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뜨거운 희망이 차오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성공한 이들의 화려한 조명 아래 모습만 보고 그 무대 아래 켜켜이 쌓여 있는 수많은 실패의 잔해를 보지 못하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존 편향, survivorship bias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를 마치고 귀환한 폭격기들의 총알 자국을 분석해 그 부위를 보강하려 했던 군의 결정은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정작 보강해야 할 곳은 총을 맞고 아예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들의 엔진과 조종석이었죠. 우리는 시장에서 살아남아 성공 신화를 쓰는 극소수의 이야기만 듣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도전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소리 없이 사라진 수백만 명의 비명은 듣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한 기업이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고작 30% 미만입니다. 10개의 꿈 중 7개는 5년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 냉혹한 숫자가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현실입니다. 놀랍게도 이미 엄청난 부를 거머쥔 이들은 누구보다 이 실패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한 부자일수록 투자의 최우선 목표를 수익 창출이 아닌 가치 보존, 즉 안정지향 투자에 둡니다. 돈을 버는 기술보다 잃지 않는 철학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사실. 워런 버핏의 제1원칙인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는 조언은 결코 가벼운 격언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낙관론이야말로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과 투자가 그토록 위험하다면 그저 월급만 꼬박꼬박 모으며 안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의 확률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도 부의 궤도에 진입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종자돈 5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고 빛나는 시간을 부자로 치환하는 치밀한 로드맵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과연 5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정직하고도 놀랍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단계, 월 100만 원 저축입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돈을 매달 S&P 500 같은 연 8% 수익률 상품에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5억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은 18년 6개월입니다. 30세에 시작하면 50살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종자돈을 쥐게 됩니다. 너무나 길고 아득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마의 구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속도의 경로를 선택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월급 외에 딱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더해 매달 3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창한 창업이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혹은 당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작은 부업이라는 두 번째 수도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이때 5억 달성 기간은 9년 9개월로 뚝 떨어집니다. 월 100만 원일 때보다 시간이 무려 절반 가까이 단축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어 월 4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 기간은 7년 11개월로 확 줄어듭니다. 18년이 걸릴 일이 7년 만에 해결되는 기적. 이것이 바로 숫자가 증명하는 복리와
가속도의 힘입니다. 보이십니까? 종자돈 5억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당신이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정교한 수학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과 자유를 시장에서 사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손에 5억 원이라는 소중한 종자돈이 쥐어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성실함의 경로든 가속도의 경로든 우리는 마침내 부의 게임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이 돈을 어디에 던져야 할까요? 부자들이 향하고 있다는 그 주식시장, 그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는 어떤 물고기를 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와 트렌드에 기반한 2026년 부의 나침반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아마 모두가 예상하는 바로 그곳, AI와 반도체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고개를 저으시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AI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1850년대 미국의 골드러시를 기억하십니까? 금을 캐러 몰려든 수많은 사람 중 진짜 큰 돈을 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금을 발견한 소수의 행운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팔았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지금 AI 시대는 바로 21세기의 골드러시입니다. 챗 GPT 같은 화려한 AI 모델은 금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돈의 흐름은 그 금을 캐기 위한 곡괭이와 청바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I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혁명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며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골드러시 초입에 곡괭이가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화려한 기술들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사는 괴물입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소비할 전력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국가 전체의 소비량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전력난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진짜 곡괭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전력 인프라입니다. 모두가 엔비디아만 쳐다볼 때 현명한 돈은 AI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변압기, 냉각 시스템, 전력 반도체로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당신만의 필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전문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IT 개발자라면 어떤 클라우드 기술이 현장에서 각광받는지, 제약 영업 사원이라면 어떤 신약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이 폭발적인지 누구보다 먼저 느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도 갖지 못한 현장에 살아있는 정보, 이것이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거대 자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의 비밀 지도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누가 수백억짜리 아파트를 사는지, 그들의 돈이 부동산을 떠나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종자돈 5억 원을 만드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그렸고 2026년을 향한 부의 나침반이 AI와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바로 당신의 전문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전략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 우리도 곧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이 조각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교하게 쌓아 올린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조각은 투자 기술이나 경제 지표를 읽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담는 그릇, 즉 부자의 철학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 앞에 아주 작은 종이컵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 1.5일짜리 생수 한 통을 전부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물은 컵 밖으로 넘쳐 흘러 바닥을 적시고 말 것입니다.
컵의 크기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돈도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을 아는 것과 그 번 돈을 지키고 더 크게 불려나갈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첫째는 시간을 지배하는 인내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를 생각할 때 얼마나 빨리 2배, 3배를 만들 수 있을까를 조급하게 고민합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준다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시장이 조금만 요동쳐도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내던집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정반대의 게임을 합니다. 그들은 복리의 마법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오직 시간의 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억 원을 연 8% 수익률로 굴린다고 해보죠. 10년 뒤에는 2억 1,600만 원이 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30년을 버티면 그 돈은 무려 10억 원을 돌파합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10년 동안 불어난 돈이 그전 20년 동안 뼈 빠지게 굴려 만든 수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은 시장의 소음이 아닌 30년 뒤에 완성될 거대한 눈덩이를 상상하며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삶을 향한 끝없는 겸손함입니다. 이미 수천억을 가진 부자들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책을 읽고 끊임없이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할까요?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적 자산 관리의 제1원칙은 바로 지속적인 금융 지식 습득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금융 지식은 한 번 배우면 끝나는 졸업장이 아니라 평생 갈고 닦아야 하는 생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이지 않던 부자들의 세계를 엿보았고 그들이 걸어온 비밀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종자돈 5억이라는 목표, 사업과 투자라는 엔진,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부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은 불을 담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그릇은 갑자기 쏟아질지 모를 부의 무게를 견딜 만큼 견고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돈을 쫓기 전에 그 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당신의 그릇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부는 언젠가 반드시 그리고 아주 묵직하게 찾아오게 마련입니다.